달력에 표시된 설날이나 추석, 혹은 부모님 생신 같은 빨간 날을 보며 설레기보다 심장이 먼저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위장이 조여들고 모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일찍 올까 고민하며 탈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내 모습. 친구들은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지 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자리가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만 다녀오면 기가 다 빨려서 며칠을 알아놓는 당신. 나만 불효자인가? 혹은 내 성격이 유별난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가족 모임을 호랑이가 나타난 원시시대의 전쟁터로 착각하고 생존 모드에 갇혀있을 뿐입니다. 왜 밖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한 어른인 당신이 본가 현관문만 열면 무기력한 아이처럼 변하는지 궁금하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뇌 속 깊은 곳에서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며 전전두엽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라는 심리적 장애물 경주에서 여러분의 뇌를 즉시 보호하는 기술과 함께 그 지독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예민한 뇌를 평온한 뇌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흔히 내가 내향적이라 가족 모임이 힘든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 수 있거든요. 문제는 가족 모임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무적 사교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된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이 너무 많고 나랑 가치관도 안 맞는 사람과 함께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언제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 뇌는 이걸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통제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뇌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려요.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나의 에너지를 강제로 인출해가고 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심리학자 스티븐 포제스는 이를 가미주 신경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안전할 때만 사회적 소통을 담당하는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얼어붙는 반응을 보이는 신경계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가족 모임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건 당신의 신경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은 침해당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배터리가 방전되는 게 아니라 뇌가 적극적으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회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팀장이고 집에서는 듬직한 가장인 35세 직장인이 부모님 집에만 가면 갑자기 사춘기 소녀처럼 짜증을 부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싶어지는 현상 말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부르고 가족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집단은 각자에게 아주 오래된 역할극 대본을 부여해요. 모범생 장남, 사고뭉치 막내, 중재자 둘째. 이 대본은 수십 년 전에 쓰였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그 역할대로 연기해주길 기대하죠. 우리 뇌 속에는 가족관계와 관련된 신경 경로가 그랜드 캐니언만큼이나 깊고 넓게 파여 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이 경로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면서 반응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아버지가 던지는 사소한 한마디에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순식간에 과거의 어린아이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뇌의 지름길 때문입니다. 이 뇌의 지름길에는 예측 부호화라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효율성을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데요. 가족들 앞에서는 20, 30년 전에 어린아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신은 이미 성장한 어른이죠. 이 과거의 예측과 현재의 사실 사이에 거대한 오류를 수정하느라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불협화음 속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과일만 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치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지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고도의 감정적 체스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친척이 각기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내 체스판의 말을 마음대로 옮겨버리기도 하죠.
우림은 모임 내내 가족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을 연기합니다. 웃기지 않은 농담에 웃어주고 예민한 주제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느라 뇌의 전전두엽은 풀가동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의 포도당을 무섭게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특히나 내 본 모습과 가족 앞에서의 모습이 다를수록 이 가면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뇌 속에서 거대한 자기홍보 캠페인과 감정 방어전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덧붙여 ADHD나 자폐 스펙트럼, 불안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가족 모임은 말 그대로 하드모드 게임과 같아서 그 피로도는 배가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 현상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명절 내내 하기 싫은 말을 웃으며 받아내고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뇌의 전전두엽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모임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건 당신의 의지력이 문자 그대로 방전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족 모임의 백미, 아니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촌 누구는 이번에 어디 취업했다더라? 너는 만나는 사람 없니?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느껴지는 불쾌함,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이 본능이 날카롭게 나를 세우는 비교 페스티벌의 장이에요.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비교로 인해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때 뇌는 이를 실제 물리적인 통증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사촌은 집을 사는데 나는 아보카도 살 돈도 없다는 열등감을 느낄 때 발가락을 문에 세게 찧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 모임에서 아픈 건 엄살이 아닙니다.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그 예민함은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건강한 자각 증상이니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통증이 실제라면 우리에겐 마음의 위로보다 더 시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며 뇌를 구타하고 있을 때 3초 만에 그 상황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뇌과학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현장에서 당수거른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머릿속이 하얘지신다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참아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조절되지 않거든요. 마치 의지만으로 심장 박동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편도체의 비상벨을 강제로 끄는 교묘한 뒷문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특정 신체 부위와 직결되어 있는데 역으로 이 근육들을 이완하면 뇌에 지금은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이 기술은 바보 표정 생존법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해보세요. 첫째, 턱을 툭 떨어뜨리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이빨 사이에 공간을 만드세요. 침이 흐를 것 같은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세요. 상대방을 날카롭게 주시하지 말고 멍하니 허공을 보듯 근육의 힘을 빼는 겁니다. 셋째, 어깨를 중력에 맡기듯 툭 내리세요. 어깨가 귀에 닿을 듯 올라가 있다면 이미 당신의 편도체는 전쟁 중인 겁니다. 이 표정, 거울로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 표정은 나는 지금 전혀 위협받고 있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호랑이 앞에 있는 원시인이 턱을 빼고 눈을 흐리게 뜰 수는 없으니까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긁는 말을 던질 때 바로 반박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딱 3초만 이 바보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독한 말들이 당신의 마음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한 장애물 경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방금 배운 바보 표정이 현장에서의 방패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근본적인 성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보존의 관점에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통제권은 인간의 핵심적인 심리적 욕구이기에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물리적 방어선을 확보하세요. 가족의 집에서 억지로 자고 오는 대신 인근 호텔을 예약하거나 방문 시간을 미리 단축해서 공표하세요. 친구에게 특정 시간에 비상전화를 부탁하는 것도 실질적인 탈출 경로가 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에요. 뇌가 나는 언제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통제권을 느끼게 해주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심리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가족에게 내 정신건강을 빚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정서적 편안함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혈연과 안전은 별개의 독립변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셋째, 나만의 가족 시간을 재정의 하세요. 모든 친척이 모이는 거창한 행사보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가족 한두 명과 따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 맺기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혈육관계의 피가 자동으로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관습에서 용기 있게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만의 경계선을 끊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의무가 아닌 선택에 기반한 진정으로 건강한 가족관계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참는 어른이 아니라 나의 뇌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진짜 어른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100g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뇌를 위한 가장 똑똑한 습관, 심리학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전전도엽을 응원합니다.